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원 미디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먼저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영성과. 자, 여기는 2017년도 6월, 2018년도 6월. 동일한 기준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매출 많이 뛰었죠. 매출 뛴 게 누적으로 많이 뛰었어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두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 2, 4분기 매출도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어요. 매출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 2, 4분기, 1, 4분기에서 2, 4분기는 좀 줄었죠. 1, 4분기는 438, 2, 4분기는 332억, 438억. 많이 좀 줄었어요. 2, 4분기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늘었는데 분기별로 1, 4분기에서 2, 4분기 쪽으로 갈 때는 줄었다. 전년 대비해서는 늘었고 분기별로는 줄었다.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제 2,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그 2, 4분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1, 4분기에서 올해 1, 4분기에서 2, 4분기는 줄었죠. 예, 이건 좀 애매해요. 지금 막 그래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2, 4분기 전년 대비해서 늘었고 1, 4분기에서 2, 4분기는 줄었고 예,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어, 상당히 줄었어요. 그쵸? 2, 4분기 전년 대비 2, 4분기도 줄었고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줄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줄었냐 봤더니만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 2, 4분기 때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했네요. 23억 정도. 그래서 작년에 이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빼면 작년에는 의외로 상당히 줄어요. 매출이 이익이 23억이잖아요. 법인세 좀 하면 거의 뭐 이게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어가 일시적인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좀 이게 늘었던 거지 23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게 없잖아 23억이. 그래서 5억이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그냥 이익은 낮잖아, 이익은.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기본 주당 순이익도 좀 많이 낮아졌죠. 낮아졌고, 그다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도 좀 낮아졌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낮잖아요. 이익 잉여금이 누적이 돼요, 지금. 계속 누적된 금액이 110억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자본 총계가 846억이에요. 846억이 부채 총계가 237억.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안정적이고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 503억이에요. 503억. 그런데 유동부채가 198억. 유동비율도 안정적. 자, 재고자산 빼면 뭐예요? 당좌자산 되죠. 그래도 안정적. 유동자산은 뭐라고 했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의 투자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나중에 매출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줘야 되죠. 현금화 하더라도 매출을 통해서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외상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고 당좌 자산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당좌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큰 금액만 한번 볼게요. 현금 같은 경우도 좀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74억이에요. 많아요. 그 단기 금융상품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는 많고 이거는 기준사가 개정돼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단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취득한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 비율이 좀 증가했죠.
증가했지만 매출이 지금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이 정도는 큰 뭐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고 이 재고 비율 보면서 항상 재고 비율이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이 어떠냐를 보셔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 크게 무리가 없고 리스크가 없다. 한번 그래도 재고 비율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재고 비율 구하시고 재고 자산 회전율 그다음에 처리 기간 그것도 한번 구해 보셔요. 구해 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준서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취득한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회사에 우리가 보면 재무 상태표를 보면 금액이 큰 거 있죠. 좀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우리가 부채하고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하고 자본은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뭐냐면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하냐. 그래서 이 회사는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을 통해서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회사가. 유형자산, 어떤 회사는 유형자산이 아주 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균형이 있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이 말은 뭐냐면 유형자산은 좀 뭐랄까 전통적인 산업, 무형자산은 미래, 지향적인 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전통적인 산업과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 균형을 갖췄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상당히 균형 잡힌 회사라고 좀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가장 큰데 균형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증가했죠. 이것도 증가하고 계속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유동부채나 뭐 이런 부채 쪽은 특별하게 어, 관심을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도 좋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뭐예요? 분석을 안 하셔도 돼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분석을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분석을 안 해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재무상태표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구조,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어떤 부분에 성장이 될 것인가 이러한 어떤 통찰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매출은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익은 줄어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그러면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가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 중에서 뭐 도소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조도 있을 거고, 무슨 뭐 방송도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면 도소매는 상품을 들여와서 파는 거 아니에요. 매출로. 그러면 이 원가가 커요. 제품은 자기가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만들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원가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요. 원가율이. 왜냐면 이 뭐야 회원만 많이 가입하고 매출만 증가하면 원가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크면 상품에 대한 비율이 크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익률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굳이 막 뭐 이렇게 재무 비율 구하면서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굳이 뭐 분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회사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좋아요. 양호해요. 양호하고 투자 활동 계속 하고 있고 투자 활동 금융자산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계속 꾸준히 취득하고 있고 무형자산 증가하고 있고 이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유형자산 전통적인 산업, 무형자산은 미래산업. 그래서 이 회사는 둘 다 아주 전통적인 안정성과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성장성 둘 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좀 관찰을 해보시라. 배당금은 대신에 배당금이 없어요. 이 배당금은 뭐라고 했죠? 제가 대주주의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대주주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더라도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좀 뭔가 앞으로 계속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배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만 좀 약간이라도 그 배당을 통해서 좀 신호를 주면 이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대주주 성향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때 배당은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안 줬잖아요. 그냥 꾸준히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주는 그런 대주주 성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은 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한번 정리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어, 관찰 항목은 관찰 항목은 다 하고 나서 볼게요. 맨 마지막에 볼 거고 매출로 한번 볼게요. 매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정리 이제 하고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년치 안 했어요. 근데 보통 한 10년치 보시면 돼요. 항상 10년치를 보시면 회사에 기본적으로 이 10년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회사의 어떤 경기 변동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10년치를 보시라. 저는 이제 3년치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 매출 자 증가했고 또 증가했잖아요. 곱하기 2 하면 이건 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한번 해자고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감소했어요. 감소했고 증가했고 이건 뭐 비슷해요. 그쵸? 39 곱하기 2 하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감소했고 증가했고 이것도 뭐 좀 감소했어요. 당기순이익은 뭐 일시적인 어떤 뭐 매도 가능증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금융자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매각하는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2.5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지금 회복했죠. 지금 그래서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회복을 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계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10년치를 보시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자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요. 3월 달에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3월 달. 12월 달도 그렇고 지금 매출은 12월 달 제일 높죠. 2017년도 보면 3월 달하고 12월 달이 어떻게 1, 4분기하고 이게 4, 4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영업이익률은 2, 4분기도 좋았죠. 예,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고 매출은 4, 4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분기가.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2분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증가했죠. 매출 증가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4분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전년 1분기 대비해서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감소했어요. 그쵸? 당기순이익도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도 감소했어요. 1분기에는 감소했어요. 2분기 한번 볼까요? 매출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해요. 영업이익이. 이 말은 뭐냐면 원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뭐냐면 그 상품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제조 쪽보다 이제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해야 이제 이게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 들여와서 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원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3분기가 여기는 2017년도는 거의 영업이익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3분기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4분기는 어차피 피크니까 크리스마스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성수기인 것 같아요. 4분기가 매출은. 이 부분 한번 확인을 이제 할 겸해서 어,
한번 회사를 한번 볼게요. 다 보고 나서 이 관심 항목은 그 다음에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 회사가 회사의 개요를 보면 대원 방송이 있고 대원 CI가 있고 대원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율은 대원 방송 44.9, 100%, 100%. 그래서 대원 방송은 이런 거 하고 대원 CI는 제조업을 해요. 대원 CI가 잡지나 단행본, 아동소, 그 다음에 스티커북, 소설 출판, 대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보면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 콘텐츠 사업, 캐릭터 사업, 트레이딩, 카드 게임 사업, 게임 유통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미래 지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냥 플랫폼이 지금 많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유발하면서 플랫폼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은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캐릭터 산업의 어떤 콘텐츠 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릭터 산업을 통해서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미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미끼고 이것을 통해서 캐릭터 산업의 콘텐츠 풀 역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상품화 시킨다. 어떤 식으로 의류나 왕구, 트레이딩 카드 게임, 뭐 게임 등. 그래서 여기가 좀 캐릭터가 많아요. 다양한 캐릭터의 멀티 캐릭터, 멀티 소스 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또 멀티 유즈 많은 걸 사용해요. 의류, 왕구, 트레이딩 카드 게임 등. 게임 산업은 이건 뭐냐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 이제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카드 게임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게임 개발 사업도 하고 왜냐면 이쪽에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에서 게임 개발 안 하더라도 게임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게임 회사들은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면 기본적인 어떤 수요층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게임 회사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유통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닌텐도 스위치 이게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해서 이게 매출이 아까 2017년도 12월 달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매출에 대해서는 아주 효자인 것 같아요. 매출은 효자인데 이게 사서 파는 거잖아요. 이 원가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판매 촉진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용산역에 가보니까 이 부스가 있더라고요. 닌텐도 스위치. 그래서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저번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복합 문화공간, 팝콘, 디스크웨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주의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카페도 만들고 있고 관련해서 캐릭터 해서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하고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만약 이런 카페가 있다면 아이들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은 뭐 다른 거 마시면 캐릭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매출도 발생하지만 이 매출보다도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캐릭터를 노출할 수가 있잖아요. 노출. 그러면 이 회사에서 기존에 뭐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상에 노출도 하지만 오프라인에도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체적인 카페에 대한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 회사에서는 윈윈 게임인 것 같다. 윈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 사업 이렇게 채널이 있다는 애니원, 그다음 애니박스, 그 다음에 챔프 채널 제휴. 저는 딸이 초등학생이라서 익숙해요. 이 채널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이박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 채널들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판 산업 있고 전자책, 대원 CI 같은 경우는 만화 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웹툰 자체가 워낙 하잖아요. 지금 애들이 워낙 많이 봐요, 웹툰을. 그렇기 때문에 만화 출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2차 저작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멀티 유저 할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보니까 유통업계와 손잡고 대원미디어가 부여한 콘텐츠를 접목한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끊임없이 시장에 선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회사들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공시를 보니까 아마 공시를 아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셔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공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타법인 주식 및 투자증권 양도.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가 대원 CI 주식을 85,704주를 샀어요. 150억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7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85,000주로 이게 43만2,846주가 있으니까 한 760억이 좀 넘어요. 76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대원 미디어의 시가총액이 한 1,080억 정도 되나요?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대원 미디어의 시가총액이 1,1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 대원 CI가 760억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 미디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서 PBR을 보지 마시고 PBR은 어차피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부가액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지금 외부 평가기관에서 지금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760억이나 돼요. 이 부분, 이 자회사 가치가. 그러면 매출이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상장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상장.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내년 정도 되면 상장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에요. 예상. 추측이지.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저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희 생각. 상장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출 성장성도 좋고 760억 정도 지금 했고 지금 카카오 페이지라는 그 회사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회사도 나중에 물론 협업을 위해서 들어왔겠지만 이 회사도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 수 있는 부분은 상장이 되면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장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러한 암묵적인 어떤 압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도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더 키울 수가 있잖아요. 성장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카페. 저는 괜찮은 거예요. 샵에 이것도 그렇고, 시어터도 그렇고, 뭐야. 그래서 콘텐츠, 어떤 대원 미디어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부분들, 문화 공간 창출하면, 어, 아이들이 가면 어른들은 따라가잖아요. 같이. 아이들이 가면 어른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카페에 무슨 뭐 애니메이션, 그러한 어떤 영상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독특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캐릭터도 회사 자체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예, 그렇게 좀 구성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조이드 와일드라는 지금 일본에서는 좀 탑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탑. 해외 신규 콘텐츠를 독점 사업권을 확보해서 왕구라든지 그 다음에 출판, 애니메이션 지금 애니메이션은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구도 지금 아마 3분기부터 9월 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왕구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이게 새로운 하나의 캐시플로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좀 이 부분은 관찰을 하는지. 그 다음에 창작 애니메이션 곤 이것도 중국 사업 4월부터 CCTV에 정기 방송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방송이 되면 뭐예요? 방송은 미끼라고 했잖아요. 미끼 뭐예요? 이 캐릭터 곤이라는 캐릭터 이게 공룡 같아요. 공룡 곤이라는 캐릭터 왜 그냥 중국인들은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공룡 자체를 용을 좋아하잖아요. 용을 그래서 곤이라는 게 이제 공룡 캐릭터거든요. 공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캐릭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국 쪽에. 근데 지금 이게 사드 때문에 사드고 지금 중국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냥 여분으로 가지고 계시라. 여분으로. 예. 나중에 중국 쪽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 부분도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 CI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팔았다는 그러면 지분율은 낮아졌겠죠. 그 다음에 한번 대원 미디어에서 하는 내역도 보면 많이 아는 거예요. 가면라이더, 파워레인저, 짱구는 뭔 말이죠. 다 아는 거죠. 원피스도 유명한 거고. 스튜디오 지브리, 도라에몽 있잖아. 이것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다 유명한 거예요. 짱구는 뭔 말이요. 뭐 이런 부분들 고는 중국 이거 아동채널에서 방영했다는 거. 도토리 숲 홍대점 그다음에 막 이런 부분들. 이 용산에도 있더라고요. 용산.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쭉 보셔요. 어, 캐릭터 카페.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예.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한번 놀러 가보세요. 용산역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의외로 상당히 캐릭터가 많이 아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대원 방송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원 CI 이번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인수해간 어떤 그러면 웹툰이 있는지 아니면 만화가 있는지 열혈 강호 유명하죠. 슬램덩크 유명하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이거는 이제 드라마화가 결정됐대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 올해 11월 달에 아마 드라마 방영이 될 것 같아요. 올해 11월 달에. 그래서 일단 뜨겁게 청소하는 11월 달 방영 체크해 놓으시고 슬램덩크 너의 이름 이거 다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방탄소년단 직속 퍼즐 시리즈 출시. 그럼 방탄소년단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 푹 런칭. 자, 그 특별한 건 이제 그 대진에 이제 배당에 관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아쉬워요. 배당이 없다는 거.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카페, 그다음에 이런 부분, 카드 게임, 그다음에 아까 다 봤던 거죠? 넘길게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 대원 미디어를 만약 관심을 기울이면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를 많이 가보셔요. 여기에 많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자료가 많고 유용한 자료들. 콘텐츠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좀 이용해 보셔요. 그러면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사업 보고서에 있는 이런 출처들 있죠. 출처 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놨다가 들어가 보셔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읽어보셔요. 뭐 이런 부분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 닌텐도 스위치.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하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거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시들한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나오니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반기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범세계적으로 캐릭터 열풍과 함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하고 좀 많이 틀려졌어요. 과거하고 우리가 과거보다 이 캐릭터 관련된 부분이 지금 훨씬 더 민감해요. 민감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 플랫폼이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플랫폼이. 그래서 캐릭터 우위 시장이다. 그래서 이 뭐야 콘텐츠 우위 시장이다. 이 콘텐츠 관련된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2차 저작물을 활용한다는 거. 예. 시장의 특성은 이제 아동 시장이잖아요. 초등학생.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리스크에 이게 인구가 줄어든 대신에 뭐냐면 그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저번에 오로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회사에 어떤 장난감이 뭐 아까 조이드 뭐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그 장난감도 이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히트를 치면 유튜브들 사이에서 또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갑자기 뜰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는 또 갑자기 또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유튜버들은 이 장난감을 살 때 소비재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업용 자산이 이 장난감을 통해서 또 수익을 발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 수요 자체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들이 증가하는 추세와 이 장난감 인구가 감소하는 거 이제 이게 좀 상반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리스크이지만 리스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이드 와일드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9월 달에 이제 완구가 나오니까 애니메이션은 지금 있는 거고 예,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쪽이 닌텐도 쪽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50% 지금 예. 50%가 닌텐도가 50%를 차지해요. 매출에. 이 상품이잖아요, 상품.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사서 파는 거잖아요. 이 원가가 높아요. 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 이익률이 적어져요. 이익률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 제조는 한 70% 매출 원가율이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한 5%? 매출 원가. 이거는 한 80,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창작 애니메이션 같은 외국 공중파 방송국이나 케이블, 위성 방송 TV 배급한다는 것은 나중에 2차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무형자산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보면 이게 창작 미디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고단샤가 판권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최초로 일본 지상파에 방영을 했어요. 해외 작품이. 예,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방영을 했고, 예. 그리고 우파루의 모험, 예, 이런 부분도 동시 진행한다는 거. 그다음 프로젝트 A,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올 거. 공룡과 소년, 메카니멀 결합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계관으로 확장성 보유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석사항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안정적인 회사라서 굳이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석사항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제가 이제 볼 만한 것만 한번 꼽아서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이 부분은 워낙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대원 CI 지분도 팔면서 어, 그것도 들어왔잖아요. 투자 부동산 있고 임대 목적이라는 거, 시세 차익 목적, 그다음에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에 보면 산업재산권, 정부 보조금 없죠. 라이선스 있고 그다음 방송 프로그램 예, 있고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방송국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라이선스 그다음에 회원권, 영업권, 기타의 무형자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다른 어떤 개발비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뻥튀기 된 자산은 없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뭐 연구 개발비로 인해서 뻥튀기 된 그러한 부분은 없다. 다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다. 사고 산 거잖아요. 보통은 라이선스 같은 거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뻥튀기 된 그러한 자산은 없는 것 같다. 자, 여기 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 원가율을 보면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90%의 원가율이 매출 원가율이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76%, 그다음 방송 같은 거 61.7%.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닌텐도 매출이 많이 증가하면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방송 수익,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콘텐츠가 해서 상품화시켜서 제품 매출로 가야 이게 좀 많이 뭐랄까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예,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볼 때에는 가장 크게 변동된 거.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 10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10억. 10억이면 상당해요. 지금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10억이면 영업이익이 10억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10억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회사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지급 수수료가 뭐냐 물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 지급 수수료가 뭐냐 전화하셔가지고 주식 담당자한테.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 때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할 여지가 있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일시적이냐 계속 반복적이냐 이 부분도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뭐 막 이렇게 욕설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급 수수료가 뭡니까 이런 물어볼 거 좀 물어보셔야 돼요. 자,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영업 성격별로 보면 고정비 성격의 어떤 비용은 이 정도예요. 한 1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다 하더라도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별로 누리기는 힘들다. 예. 자, 네, 됐어요.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관찰 항목만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자, 이 관찰 항목 대원 CI 카카오 페이지 지분 양도 양도 주식수 85,000주 양도 대금이 150억 잔금 청산이 9월 18일이잖아요. 9월 18일 그러면 9월 18일이면 그 3분기잖아요. 3분기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은 높아지겠다. 순이익은 엄청나게 높아지겠다. 왜냐하면 이때 팔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처분이. 왜냐하면 이 대원 CI는 주식을 처음에 출자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장부가액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깜빡 잊고 계산을 안 했네. 한번 제가 댓글로 한번 이 대원 CI 관련된 처분이익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장부액 얼마인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대충이라도 해볼게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깜빡 잊고 처분이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다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매각으로 본 대원 CI 기업 가치는 760억이다. 현재 대원 미디어 시총이 1070억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PBR이 뭐 이렇게 좀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PBR보다 훨씬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곤 중국 반응은 그곤 중국 반응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이드 와일드도 유튜브를 통해서 9월부터 이제 왕구가 본격 판매되어 있는데 이 왕구 관련된 어떤 그런 유튜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분기 매출 9월이니까 7, 8, 9, 3분기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4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매출, 캐시카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닌텐도 10월에 슈퍼 마리오 파티, 11월에 포켓몬스터, 12월에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이 관련된 걸 출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이 좀 정체됐잖아요. 닌텐도.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팝콘 디스퀘어,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화 공간들 이거는 뭐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조화. 그다음에 콘텐츠와 플랫폼의 조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캐릭터 노출이 아주 다양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노출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윈윈 효과다. 네,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말 크리스마스 성수기 그리고 웹툰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아까 드라마 제작 11월에 아마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리스크는 뭐냐면 닌텐도 매출이 5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닌텐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또 실적이 변동성이 심하게 떨어져요.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저가에 또 팔고 이 회사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좀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면 제가 봤을 때는 좋아져요, 실적은. 왜 그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장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상장 이슈. 대원 CI. 왜냐면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회사도 나중에 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구가. 당연히 상장이라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 상장 이슈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팩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하겠습니다.